재정비 사업이라든가 또 일기 신도시 선도지구라든가 이런 대통령이 주요로 밀고 있었던 사업들이 도대체 어떻게 가는 거냐. 일단은 말 그대로 불확실성. 어차피 민주당에서 반대했던 것들은 어차피 안 갈 거였었거든요. 그래서 원래 안 됐다. 오늘은 어두운 오프닝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너무 깜짝 놀라셨죠? 탄핵 위기 맞은 윤 정부, 부동산 정책 좌초되나 이런 우려가 많으실 겁니다. 정말 딱인 분 모셨습니다. 제가 정말 3년 만에 외쳐봅니다. 빠숑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저희가 미래 불확실성이 올라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동산 시장도 사실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얘기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말 그대로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일단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투자 시장은 불확실성이 제일 큰 난제이기도 하고 제일 좀 기피해야 될 대상이기도 한데 뭐 주식이든 채권이든 부동산이든 이 불확실성이 딱 뜨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다 정지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식 시장도 그런 것 같고 채권도 그렇고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아마 11월, 12월, 그러니까 2024년도 마무리가 될 때까지는 거의 모든 게 정지가 될 것 같아요. 의사 결정 판단은 안 하고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행히, 일단 다행이란 말이 좀 말이 맞을 것 같은데 계엄이 됐다가 두세 시간 만에 해지가 됐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탄핵 정국으로 넘어가게 됐는데, 뭐 탄핵안이 통과가 되든 아무튼 또 헌법재판소에서 또 심판하는 기간이 또 한 40 며칠 또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가 지날 때까지는 아마 이 상태로 그냥 정지 상태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말 그대로 정말 진짜 찐 실수요. 꼭 이사를 가야 되시는 분들만 이미 또 계약을 대부분 했겠지. 이사 가실 분들은. 그래서 지금 거의 거래량은 급감을 할 것이고 이사만 가고 있고 내년에 어떻게 해야 될지 다들 좀 긴장한 상태에서 고민을 하는 몇 달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정리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걱정되는 것은 일단 저희는 정치적인 이야기보다는 부동산 정책에 관한 이야기들이 관심이 많잖아요. 국회가 한동안 마비될 것 같기 때문에 국회의 기능 자체가 재정비 사업이라든가 또 일기 신도시 선도지구라든가 이런 대통령이 주요로 밀고 있었던 사업들이 도대체 어떻게 가는 거냐 이런 것도 우려가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은 조금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원래 민주당에서 찬성했던 것들은 그냥 갈 것 같은데 어차피 민주당에서 반대했던 것들은 어차피 안 갈 거였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좀 분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무조건 안 된다라기보다는 원래 안 됐다. 그래서 디폴트가 안 됐던 시장이었었기 때문에 거기가 뭐 이게 탄핵 정국이어서 안 된다. 이렇게 몰고 가시는 건 좀 반대고요. 결국은 이제 될 것과 안 될 것들 구분해서 될 것들만 갖고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일기 신도시는 그냥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먼저 제안했던 법안이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거는 지역 민심 문제이기 때문에 대통령 정국과 다르게 지역 현안으로서 최근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이기 때문에 진도가 나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 외의 것들은 조금 더 논의를 해서 협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당이 주고 야당이 받고 이런 과정에서 어떤 건 통과되고 어떤 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 과정 자체가 이제 아마 그 탄핵 찬성이나 반대 때문에 싸우는 바람에 40 며칠간은 밀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일단 내년 1월 달 정도 돼야지 그때부터 생각을 해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지금 정책 내에서 의사결정들을 할 것이다. 다만 일기 신도시 노후계획 특별법에서 선정된 지역들은 갈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자체 내에서 자체적으로 좀 추진하고 있던 것들은 갈 것 같고요. 거기까지. 나머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또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이 서울시는 압도적으로 신축 물량을 재정비,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에서 밖에 기대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혹시라도 이제 다음 서울시장 후보라든가 이렇게 정부가 바뀌면 재정비를 좀 막는 이런 게 또 나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아마 사람들이 좋아하면은 시장이 바뀌든지 간에 그냥 진행될 것 같고요. 물론 이름은 바꿀 거예요. 같은 내용이긴 하지만. 근데 이제 만약에 시장에서 반응이 뜨뜻미지근하면은 바꾸겠죠. 그것도 아마 이제 일반 시민들이나 지자체에서 활동되는 결과물들을 가지고 시민들은 판단을 할 텐데, 제가 이제 우려하는 거는 그 전 단계인데, 지금 오세훈 시장이 지정해 놓은 모아타운이나 신속통합계획 중에서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게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거는 그 탄핵 정부와 상관없이 진도를 잘 못 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계속 그 후보지만 지정해 놓고 오세훈 이름표만 붙여놨었는데 결과물들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만약에 그 오세훈 시장 임기 내에 결과물이 하나도 나오지 않게 되면은 오히려 또 실망하는 표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우려했던 것들은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오세훈 시장은 더 힘을 쓸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힘을 써야 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결과물이 좋게 나오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아마 조금 더 유리한 고지에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은 서울시 입장에서는 좀 당장 공급이 부족하거든요. 공급이 부족한 것들을 서울시 자체의 정비사업 플러스 경기도에 있는 신도시 사업과 플러스 알파에서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서울시에서 얼마나 인허가를 빨리 해주느냐, 규제를 하지 않느냐, 그거 가지고 조금 더 속도를 내거나 물량을 많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이 터지고 나서 경제 성장률이 좀 더 둔화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들도 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금리를 내려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금리 이야기 좀 해보고 싶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뭐 금리 전문가가 네. 아니기 때문에 이건 실제 금리 전문가분들도 맞추지를 못하잖아요. 최근에 금리를 2번 연속 인하한 것도 채권 전문가들 다 틀렸거든요. 예, 그 정도로 좀 맞추기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정말 부동산 시장의 전문가로서 드리는 말씀이라고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그 무제한 양적 완화를 하겠다라고 일단 발표를 했어요.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오늘 주식이 조금 한국 주식은 폭락을 좀 하락을 했는데 외국인들이 다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우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계속 팔게 되면은 주가가 빠지게 되면은 국가 신용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유동성을 풀어서 메꾸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빠져나가는 돈만큼 메꿔서 평탄하게 만들겠다고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최근에 저는 리서처잖아요. 지금도 리서치를 많이 하고 있는데 20, 30, 40들의 투자 행태들을 분석을 해보면, 리서치를 해보게 되면은 최근에 급격히 증가한 것이 코인하고 해외 주식이거든요. 그러면 유동성이 해외 주식과 코인으로 더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코인하고 해외 주식으로는 들어갈 것 같은데, 주식하고 부동산을 살짝 좀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필수제는 부동산이거든요. 여기에 어떤 형태든지 간에 어느 정도 규모가 될지는 예측을 못하겠지만 들어올 것은 확실하거든요. 그러면은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는 유동성이 좀 많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희망하는 상품들 쪽으로는 상품이 몰릴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 주택자들이 집을 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사 수요, 똘똘한 한 채 이쪽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아서 한동안은 이사 수요 쪽으로 좀 몰릴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 이거 탄핵 정부와 상관없이 지금 올해 무슨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신고가가 너무 많이 갱신됐어요. 서울에 있는 아파트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돈이 있는 사람들도 이걸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이 됐었게 생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한 템포 쉬어갈까 좀 관망할까 하시는 분들이 현찰을 갖고 있는 경우들도 그대로 있고요. 또 하나 뭐냐면은 이제 집 문제는 이제 골치 아파. 나는 그냥 샀다 팔았다 할래. 순수 투자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새 아파트나 이런 좀 좋은 주택에 임차로 들어가고 그 돈으로 그냥 샀다 팔았다 하는 것들. 샀다 팔았다 하는 것들은 아무래도 전세가가 올라가고 있고 매매가가 조금 주춤한 이런 것들, 갭 투자도 좀 증가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 이슈가 뭐냐면은 꼬마 빌딩. 최근 몇 년 동안 분석해 보면은 비트코인과 비례합니다. 수요가. 코인으로 돈 버시면 네. 빌딩 사시는군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그 결국은 부동산이라는 책이 나와가지고 20명의 그 칼럼니스트랑 같이 쓴 책인데 뒤풀이를 했거든요. 거기에 빌딩 전문가가 2분 오셨고 세무 전문가가 2분 오셨어요. 뒤풀이 후입담 얘기하는데 세무 전문가가 그런 말씀을 딱 던지시는 거예요. 최근에 굉장히 큰 금액 거래된 걸 자기가 세무 처리해줬다고 해서 얼마인데 했더니 500억이래요. 뭐 샀는데 빌딩을 샀대요. 몇 살이냐 했더니 23살이래. 그럼 23살이 500억짜리 빌딩 살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코인. 예, 상속이 아닌 이상. 네, 그렇죠. 예, 그런 건데 그 유동성들이 어디를 향할까 이런 것들도 좀 한번 좀 생각해 볼 가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빌딩을 사는 수요가 또 하나 있고, 하나는 내 집 마련을 하는데 그냥 금액 상관없이 산대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 사는 거야. 먼베일리 한강 보이는. 맞아요. 예. 그러니까 60억이 나왔던 이유 그거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60억에 거래가 됐단 말이죠. 제가 그분이 누군지는 몰라요. 근데 제가 그 60억 거래되신 분 사례를 보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은 이분은 부동산 모르는 분이야. 왜 알았냐면은 제가 원베일리 물건들은 사람들이 다 알아요. 몇 건 안 떠 있기 때문에. 그 60억짜리보다 더 좋은 동에 좋은 층수에 있는 물건이 55억이었거든요. 그럼 55억짜리 사는 게 맞는데 60억에 거래가 된 거예요. 더 나쁜 게. 그럼 얘는 그냥 중개업자가 추천한 걸 그냥 산 거예요. 대출 없이. 그러니까 이건 코인 부자일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지금 이 유동성이 어디로 향할 거냐에 따라서 그런 좀 고가 시장들은 그렇게 움직일 것 같고요. 나름 저가 시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고가 시장으로 넘어가지 못한 층들 같은 경우는 새 아파트는 살아보고 싶잖아요. 그러면 이제 새 아파트 살 수는 없고 임차로 간 다음에 그 돈으로 좀 중저가 아파트 혹은 이제 비아파트 쪽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오피스텔 요즘 또 월세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좀 다양한 비아파트 투자로 지금 투자가 굉장히 좀 복잡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워낙 예전에는 그냥 아파트 개투자 하나밖에 없었을 때는 다 굴러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주택적인 투자가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다양한 투자, 그 금액대에 따라서 좀 다른 투자를 하고 있다. 그렇게 좀 정리해보고 싶습니다. 소장님, 올해가 이제 불과 몇 주 남지 않았는데요. 내년 상반기 부동산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이런 좀 진보 정권 쪽에서 다시 정권을 잡게 되면은 조금 규제 일변도, 규제 일부라고 하는 것은 세금 규제, 대출 규제를 할 텐데 그런 것들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강화될 수도 있다라는 측면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투자 수요는 더 위축이 될 것 같고 특히 아파트 투자는 그래서 이제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이제 비아파트 투자가 조금 더 활성화될 것 같고 그리고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수요가 더 몰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해외 유출도 많이 되겠죠. 최근에 유행되는 거 하나 중 하나가 제 주변도 사람들도 꽤 많이 나갔는데 싱가포르, 아부다비, 미국 그냥 가요 그냥. 미국 투자이민 이게 박람회가 그냥, 정말 예. 그냥 이민을 가요. 넘쳐갑니다. 예. 그러니까 종부세를 한번 두드려 맞으시면 돼요. 그때 2020년도가 진짜 셌잖아요. 2020년도 이후에 다 쇼크를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달랑 강남에 집이 두 채 있었을 뿐인데 세 채도 아니고 두 채 있었을 뿐인데 2억을 냈어요. 제 선배님도. 그러니까 이분이 그냥 충격을 받더라고요. 왜 그 전까지는 1,000만 원도 안 된, 1,000만 원 전에 세금 내다 했다. 그냥 갑자기 그냥 집을 그냥 팔아버리시더라고요. 예, 그리고는 외국 갈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또 사태들이 계속 또 생기지 않을까.